최근에 단양이 귀농지로서 기촌지로서 각광받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지도를 펴고 네. 이렇게 위도상으로 보면 예. 그 서울에서 생각했을 때 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택하고 충주와 또 울진하고 같은 위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보면 이제 평택이 천안보다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서울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가성 방향으로 가야 네.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 평택과 같은 위도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보면 이제 우리 반도가 점점 아열대 기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농작물도 지금 점점 그 재배 한계선이 자꾸 네. 북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마늘 같은 게 이제 단양에선 주산지지만 뭐 마늘과 사과 이런 게 주산지인데 아마 그런 것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나 현재는 마늘이 이 주산지이기도 하고 또 교통이 상당히 단양이 좋아졌습니다. 네. 또 관광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교통이 또 좋아졌고 또 요번에 이제 뭐 또 4대강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충주에서 그 배를 타고 네. 이쪽까지 올 수 있는 대청호에서 배를 타고 단양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산과 그러니까 네. 뭐 강과 또 계곡이 잘 어우러진 그런 농촌 도시라고 네.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귀농지들이 많이 좀 난개발이랄까 네. 좀 이제 그렇게 돼 가는데 아직도 좀 뭐랄까 개발이 좀 덜 된 곳이 네. 단양이라서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단양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표고차도 크고 이런 점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단양이 다른 지역들하고 그 진짜 이것만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씩들 말씀을 좀 해줘 보시죠. 그왜 장수 마을의 특징을 네. 뭐 한 2주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네. 그걸 보면 장수 마을의 특징이 음이온 수치가 높다라는 네. 게 이제 공통적인 연구 결과인데 그 단양 같은 경우가 주변이 다 산악지로 둘러싸여 있고 해서 음이온 수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해발 고도도 높아서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하면 작물도 맛도 좋고 사람도 네. 건강 면역 체계가 높아져서 또 건강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도 또 그렇고 그 남원주 IC 그러니까 원주에서 한 20분이면 네.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게 뭐 단양.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경상북도의 초입이고 예. 거기가 원래 이제 신라하고 백제의 군사적으로 접경지였거든요. 네. 중령을 맞대고 그래서 이제 그 만국의 한을 품고 네. 마이태자가 넘었던 그 고개가 중령이기도 해서 그런 관광 유서 깊은 관광지도 많고 그래서 아마 쾌적한 제가 좀 표현하자면 힐링 시티라고 할까? 좋은 표현이시네요. 예, 그런 도시로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 박사님은 그러면 단양이 다른 우리 귀농귀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단양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관광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좋은 도시상이라든지 한국 관광 대상이라든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단양구는 앞으로 약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장기적인 개발 전략으로서 네. 도담 종합 리조트, 그다음에 이제 골프 종합 리조트,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을 건립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단양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레저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음이온 수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장수 지역으로도 되고 각광받고 이러는 지역으로 된다 그러면 진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주거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단양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 어디서 살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경작을 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 될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거지 형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단양구는 기본적으로 산악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뭐 새로운 주거지를 만든다는 것은 네. 상당히 힘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5개 시범 사업 중에 하나인 농어촌 뉴타운이 지금 단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존 마을에 있는 빈집을 네. 찾아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단양에 한옥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학교요? 한옥을 네.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택지를 본인이 구입하셔서 한옥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약 100만 원의 수업료와 재료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그래서 그 수료생들이 서로 네. 품앗이해가면서 그 한옥을 짓게 되면은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는 걸로 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쓰시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일지구 한드미 마을 입구에 네. 하일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21필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한 3필지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 대표님, 그러면은요, 거주를 이제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그런 점들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이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있고, 네. 근데 땅을 사서 뭐 집을 짓는 방식도 있는데 두 가지의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제 예.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보통 뭐 3년이나 또 길어야 뭐 네. 5년 이내에 네.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또 나가야 된다든지 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빈집 수리비에 대해서 네. 또 뭐 분쟁도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나 또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는 임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단양군도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한 곳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런 데를 입주를 해서 이제 단양군의 다양한 이제 귀농 인프라를 체험을 하다가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자금이 좀 뭐 한 2, 3억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하면 네. 단양은 아직도 좀 싼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또 한 1억 5천 정도의 집을 신축을 하는 그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서 네. 신축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양은 아직까지 농토가 좀 부족합니다. 거의 네. 산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농토를 귀농인들이 들어가서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예. 귀농인들은 단양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뭐 마늘이나 사과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2차 가공을 하는 농축산물을 좀 가공하는 분야로 귀농인들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3차 서비스 그러니까 뭐 산촌 체험이나 한드미 마을도 뭐 산촌 체험 마을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성공한 체험 마을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식으로 3차 농촌 체험, 산촌 체험, 뭐 산촌 유학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뭐 교육 서비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귀농인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단양으로 가서 그다음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경제 소득을 내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그 두 분이서 좀 생각을 하셨을 때요. 그럼 과연 어떤 장목을 단양에서는 선택하면 좋고 지금 정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공으로 가야 되는지 단순하게 장목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6차 산업이나 농상공 융복합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 최 박사님 먼저 단양에 가면 어떤 장목이나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단양의 지금 대표적인 장목은요 마늘,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추, 수박, 그다음에 버섯, 약초 이런 것들이 주요 장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생산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유통 또 나가서 이제
체험 서비스 이런 쪽을 좀 우리 귀농인들이 네.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네. 농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수학여행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농촌으로 많이 농촌에 각광을 받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작목을 재배를 하면서 네. 그 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를 네. 해서 농사 체험도 하고 예. 그냥 주변의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네. 수학여행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단양이 새로운 수학여행 관광지로서 네. 아마 그 각광을 받을 거로 예. 생각이 됩니다. 정 대표님, 그 농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장목에 일단은 이 토지 면적도 작고 가용 면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상공 융복합이나 그 새로운 분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단양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농촌 관광 이런 쪽도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단양에서 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촌 관광이 사실은 뭐랄까 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실패한 아이템 중에 네. 사실은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관광이란 단어보다는 단양이 가지고 있는 그 농산촌의 그 인프라, 근데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뭐 수학여행철 네. 또 여름철 그 철장사 말고 네. 여름 가을에 이런 철장사 말고 겨울 농한기 때 네.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건가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험의 민박이라든지 네. 큰 자본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